이제 라이프치히를 벗어나서요,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다음 계획이 이제 독일에서는 베를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드레스덴으로 내려와서 이제 체코를 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남부는 사실은 많이 이제 보지 못해요. 원래는 뮌헨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 같은 곳들도 참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전체 일정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날씨가 따뜻했다면 제가 더 여유있게 둘러보았을 텐데, 장마가 시작되고 계속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빨리 남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저 아예 유럽 남부로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바로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베를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을 나누었던 많은 장벽 가운데 한 조각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베를린에 도착해서도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광장입니다. 잔다르멘 마르크트라는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럽 여행의 그 3유로 기억하시죠? 광장, 시청, 교회를 둘러보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방문했었던 곳과는 다르게 수도잖아요. 베를린은 아무래도 여기도 시청이 있고 뭐 교회가 있고 마찬가지긴 한데 그 규모부터가 다른 거죠. 특히 이제 이름도 어려운 잔다르멘 마르크트라는 광장은 뭐 베를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우스 양 옆으로 이런 식으로 돔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보시면은 관광 중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그 자전거를 많이 여러 대 끌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시티 투어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동 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서 이렇게 그 가이드가 헤드셋 마이크 딱 끼고서 스피커 이제 허리 주고 장착하고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가서 설명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봤는데 아마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가끔 종종 좀 눈에 띄기도 해요. 근데 물론 서울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광장이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둘러볼 것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는 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작품 활동하고 판매도 하고 혹은 뭐 이제 즉석해서 페인팅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뭐 부스마다 또 그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서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스가 이제 골목에 쭉 이렇게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간식거리 같은 거를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장과 그 다음에 정부 건물들을 봤으니까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제가 베를리너 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성당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고요.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라고 해요. 그 혹시 사이즈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남겨봤는데요. 가운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조각을 공사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내도 장난이 아니에요. 저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를리너돔은 실제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예배에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 시간대에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저 엄청난 오르간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이 독일 개신교회의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멋진 그림들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비텐부르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 장의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이 베를리너 돔을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전망할 수 있는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베를린의 전경을 짧게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서울 같은 거잖아요. 이제 한국의 서울, 독일의 베를린인 건데 이렇게 멀리 봐도 고층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게 저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한쪽으로 가면은 오피스 타워들이 이제 엄청 있는 곳은 고층 빌딩도 있고 약간 교통체증도 있고 그런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글쎄요, 뭐 우리나라 서울숲을 가면은 좀 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장단이 있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메가시티, 우리가 흔히 뭔가 유럽의 어떤 뭐 파리나 이런 도시들을 가면은 정말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서울이 진짜 큰 도시라는 거, 인구도 많고 어떤 문화시설도 상당히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를리너 돔 앞에 또 공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아쉽다고 했던 게 뭔가 중요해 보이는 장식품이 바로 눈앞에 있죠. 날씨가 이제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이번 초반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런데 막상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와, 오늘 진짜 날씨 조금만 좋았으면 진짜 멋진 사진 나왔을 진짜 날씨 조금만 더 좋았으면 멋진 사진 나왔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진짜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좋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날씨가 꾸리꾸리하면 그건 그거대로 왜냐면은 이 풍경을 제가 직접 본 거잖아요. 사실은 직접 본 저로서는 이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건데 뭐 베를리너 돔과 베를린 전경에 대해서는 구글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서 검색해보면 훨씬 더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혹은 제가 아쉽다고 했던 이 조각이 공사 중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장면은 제가 직접 본 장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여행기를 통해서 혹시나 간접 체험을 지금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꼭 저와 같은 풍경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자기 경험을 쌓아가시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도 공유해 주신다면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려오면서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써있는 출구라는 말을 볼 수 있어요. 한국어로 써있죠. 공식적인 표시는 아니지만요. 뭐 낙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만큼은 뭐 누구나 낙서를 한 그런 페이지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화에서 제가 비텐부르크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가죠. 근데 그냥 이 포스터가 너무 재미있어서 찍어봤는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어떤 행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오시라 이런 건데 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작년에 이제 많이 했는데 지나치게 진지하고 약간 틀에 박힌 보수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지 독일에서는 이렇게 좀 유머러스한 표현도 거침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를린 광장에서 보아야 할 유명한 기념물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죠. 개선문을 또 이제 보러 갔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걸어서 이동했거든요. 오토바이는 숙소에 두고 걸어 다녔는데 뭐 좀 걸어야 돼서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충분히 걸을 수 있었던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조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도 쓰고 있고 우비를 쓰신 분들도 있고. 근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의 어떤 그런 기념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물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기가 그 옥토페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10월에 열리는 그 맥주 축제인데 지금 마침 제가 베를린에 있는 이 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토패스는 매년 사실 그 기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말에 하기도 하고 9월 말 10월 초에 이렇게 걸쳐서 한다고도 하고 뭐 혹시 독일의 옥토패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조금 더 정보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0월 2일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옥토패스가 좀 끝나가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를린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축제장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이 옥토패스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들어서 처음으로 맥주와 소세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즐기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식탁에 빗물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천막으로 좀 가려져 있었고 사실 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아니면 뭐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 라이프치히에서 제가 나름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갔었지만 이렇게 정말 독일의 느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독일의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 소세지와 맥주를 좀 즐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페스티벌 뭐 다른 것보다는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역 밴드인지 그 어느 정도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홍보 스티커도 나눠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신나는 이제 펑크 밴드도 있었는가 하면은 재즈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고 부스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서 뭐 간식 먹으면서 공연도 보고 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 첫날 이야기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회기가 꽤 지나고 제가 여행기가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벌써 꽤 전에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요. 몽골에서 제가 만났던 일본인 라이더 분이 계시거든요. 몽골에서 만났고 나중에 다 따로 떨어져서 막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페이스북에서 연결이 된 게 이분도 이제 독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날 만난 거죠. 저녁 때가 돼서 이분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몽골 편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한쪽 구석이쯤 뒤에 오른쪽에 빨간색 오토바이의 주인이신데 이 오토바이를 차량에다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은 좀 오프로드 위주로 타시기 때문에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가실 때는 차량을 운전해서 가시고 한 군데 자리를 잡아서 주차를 해놓고 오토바이 타고 또 이제 오프로드 코스도 즐기시고 이런 분이신 거죠.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건데 정말 이 여행 중에서도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 달 반 사이인데 둘 다 약간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셔가지고 육회가 보이시나요? 저희는 독일에서 육회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치즈랑 같이 해서 먹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밥 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몽골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독일까지 타고 오니까 오토바이 바퀴를 또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아론섬에서 제가 뒷바퀴를 갈았었는데 이제는 앞바퀴도 수명이 다 된 거죠. 비교적 뒷바퀴가 빨리 닳았거든요. 이제 왜냐면 뒤에다가 짐을 무겁게 싣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거리인지라 앞바퀴도 다 닳아서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새 거는 아니지만 이분은 차량이 있으니까 스페어 부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새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남은 자기가 썼던 타이어를 그냥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타이어를 현지에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프로드를 타니까 마일리지가 조금만 깎여도 금세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유럽에서는 별로 산행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분에게 받은 타이어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 앞 타이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많이 깎여 나간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조금 짬이 안 나고 체코에 넘어가서 이제 타이어를 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제가 오토바이다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또 타이어 갈 때가 됐는데 고민이네요. 제가 직접 갈지 아니면 어디 가서 맡길지. 맡기기엔 공임이 아깝고 직접 갈기에는 너무 귀찮고, 여행 다닐 때는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 어드벤처 정신이 있어서 거침없이 했는데 또 서울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귀찮아졌습니다. 여행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마인드를 제가 다시금 되살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잠깐 소개했던 그 베를린 장벽과 이런 부분들의 기념물들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베를린에서 만난 또 다른 소중한 인연들도 제가 다음 화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최근에 연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